이란. 얼음 아래 잠든 거인. 이란 사태의 시작은 총이 아닌 돈의 붕괴였습니다. 리아라. 이란의 화폐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치는 빠르게 떨어졌고 수입 물가는 거의 매일 새로 쓰여야 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빵 한 조각, 기름 한 병, 약 한 통, 생필품의 가격이 하루하루 현실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생 모은 돈을 맡겼던 한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얀데 은행. 중산층과 서민이 의지하던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란 사회엔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선 공포가 퍼졌습니다. 돈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은 삶 전체가 불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을 폭로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고착화되고 있었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사회의 신뢰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교육을 받고 세상을 본 20대와 30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보상이 없는 세계, 충성보다 연줄이 우선되는 구조. 이 모든 불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처음에 외친 것은 물가를 잡아라였습니다. 경제적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구호는 달라졌습니다. 왜 우리는 투표로도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는가? 왜 이 체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가? 그 질문의 끝은 정치와 체제 자체를 향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란 사태는 단순한 경제 시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의 문제를 묻는 혁명적 요구로 연결되었습니다. 결국 이란 사태의 뿌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의 붕괴, 생계 위협이 현실, 금융 불안과 부정부패, 그리고 구조적 불평등.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이란 사태는 말합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사람들의 삶은 무너지며 체제의 정당성도 무너진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 이란 경제는 왜 숨이 막혔나? 전쟁 대신 선택된 무기, 경제 봉쇄. 이란 경제를 무너뜨린 가장 큰 요인은 폭격도 군사 침공도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선택한 것은 전쟁 대신 경제를 봉쇄하는 방식, 즉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명분으로 금융, 무역, 에너지 전반에 걸친 고강도 제재 체제를 가동합니다. 이 제재는 이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까지 함께 처벌하는 세컨더리 제재였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국제 금융망과 무역 질서에서 사실상 강제로 격리된 국가가 됩니다. 석유 봉쇄. 국가의 혈관이 막히다. 이란 경제의 심장은 단 하나 석유입니다.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석유 수출에서 나오지만 미국은 이 석유의 출구를 차단합니다. 주요 수입국은 계약을 끊고 해상보험과 결제 시스템은 봉쇄되고 유조선은 항구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석유는 남아있었지만 팔 수 없는 자원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이란 국가는 마치 산소 공급이 끊긴 것처럼 서서히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달러 고갈. 화폐가 무너지다. 석유를 팔지 못하자 이란이 가장 먼저 잃은 것은 외화, 달러였습니다. 외화가 없다는 것은 식량, 의약품, 원자재, 모든 수입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사라지자 이란 리알화는 신뢰를 잃고 급속도로 가치가 추락합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현금을 들고 달러와 금으로 달려갔고 화폐는 눈덩이처럼 붕괴됩니다. 재정 적자. 찍어낸 돈의 대가. 국가 수입은 급감했지만 정부 지출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공급여, 보조금, 치안과 군사비용, 그리고 혁명수비대 유지 비용. 결국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메우기 시작하자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습니다. 제재는 경제 위기를 넘어 민생 붕괴로 이어집니다. 제재의 역설.
정권은 버티고 국민은 무너졌다. 제재는 정권을 즉시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민의 삶을 먼저 파괴했습니다. 권력층과 군부는 암시장과 비공식 루트로 버텼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위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이 체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변합니다. 미국의 제재 표면적 이유, 핵무기 차단, 이란은 핵이 평화적 에너지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라늄 농축, 핵시설 은폐 의혹,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반복된 갈등. 미국의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는 순간 중동의 힘의 균형은 무너진다입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생존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시온주의 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해왔으며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반이스라엘 세력을 지원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가 핵을 가진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중동 패권,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미축. 이란은 혼자가 아닙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미, 반이스라엘 네트워크, 이른바 저항의 축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란은 중동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는 핵심 축입니다. 이란이 강해질수록 미국의 중동 통제력은 약해집니다. 미국은 독재 여부보다 통제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란은 반미 이데올로기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고 타협보다 저항을 선택하며 대통령보다 종교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쥔 체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협상으로 길들일 수 없는 국가였습니다. 선택지는 둘뿐이었습니다. 군사 충돌은 위험하고 경제적 압박은 지속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선택됩니다. 미국은 이란을 벌한 것이 아니라 이란이 강해지는 미래 자체를 제재했습니다. 핵무기, 중동 패권, 이스라엘, 반미 체제, 이 모든 것이 겹쳐 지금의 이란 사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얼음 아래 잠든 거인.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화염병도, 정치적 구호도, 총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우며 피할 곳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동맹 역할을 해야 할 화폐, 리아라가 종이 조각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며 이란의 심장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산 빵 한 조각의 가격이 오늘 아침 2배가 되고 퇴근길에 마주한 식용유 한 병의 가격이 내일이면 또다시 바뀌어 있는 세상을 말입니다. 이란의 시장에서 일상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 무색해졌습니다. 가격표를 고쳐 쓰는 상인들의 손길은 떨렸고 그 가격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동자에는 분노보다 앞선 절망이 맺혔습니다. 이제 이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가난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단어로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처절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침내 댐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균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란 금융의 상징이자 수많은 서민의 희망이었던 아얀데 은행의 부실과 파산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내 자식의 결혼 자금, 부모님의 약값이 담긴 통장이 하룻밤 사이에 숫자에 불과한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행 문을 두드리는 시민들의 절규는 테헤란의 하늘을 뒤덮었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철문과 싸늘한 무장 경비병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란 사회를 지탱하던 마지막 신뢰의 기둥이 굉음을 내며 무너졌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공포였습니다. 내일 당장 아이에게 먹일 우유가 없고 노부모의 심장약을 살 수 없다는 공포는 인간을 가장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이란 시민들에게 정치는 고결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짐승이 던지는 마지막 비명이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뚫고 나가야만 하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외치던 종교적 신념도 국가적 자존심도 배고픈 아이의 울음소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은 이념보다 강했고
상실감은 총구보다 무거웠습니다. 이란의 거리는 이제 폭발하기 직전의 압력소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정권은 이 분노의 깊이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9년 혁명 이후 가장 거대한 폭풍이 시작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혁명의 확산, 거리는 동시에 불타올랐다. 2025년 말 이란의 겨울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불길은 단 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도심의 번화가도 일부 지식인들의 서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화약고에 동시에 불을 붙인 듯 이란 전역 31개 주가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테헤란의 광장에서부터 머나먼 국경지대의 작은 마을까지 분노는 국경과 계층을 초월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정권을 덮쳤습니다. 이 거센 파도의 최전선에는 20대와 30대, 이른바 이란의 청년 세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담장 너머의 자유를 SNS로 호흡하며 자라난 세대? 국가가 강요하는 교리보다 보편적인 인권과 상식을 먼저 경험한 이 디지털 유목민들에게 낡은 체제의 억압은 더 이상 견뎌야 할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거리를 가득 채운 함성은 처절했습니다. 물가를 잡아라, 아이들에게 빵을 달라는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이 메아리치기도 전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소리 높여 빵을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방패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거리의 구호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체제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왜 종교가 우리의 신체를 통제하는가? 왜 우리의 세금은 민생이 아닌 전쟁과 탄압에 쓰이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투표를 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가? 배고픔에서 시작된 분노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소리내줄 권리,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존엄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경제적 결핍이 촉발한 이 불꽃은 순식간에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혁명의 언어로 타올랐습니다. 이제 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시위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전장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히잡을 벗어던지며 자유를 선언했고 그들의 등 뒤로 억눌려왔던 모든 세대의 울분이 합류했습니다. 이란의 시위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관성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수십 년간 멈춰있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강제로 돌리기 시작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유혈 진압과 정보전쟁, 총과 인터넷이 동시에 차단됐다. 혁명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정권의 대답은 더 잔혹해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시위대를 향한 무자비한 폭력이 쏟아졌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보안군은 시민들을 향해 주저없이 실탄을 발사했고 평화로워야 할 광장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희생자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이 거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은 부상자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1979년 혁명 이후 이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악의 유혈 사태이자 인권의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물리적인 총칼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의 거대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인터넷 차단입니다. 전국의 모바일 데이터가 끊기고 SNS 접속이 봉쇄되었습니다. 영상은 사라졌고 소식은 단절되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디지털 감옥에 갇힌 채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디지털 암흑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보의 힘을 아는 청년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검열을 뚫고 위성 인터넷을 연결했고 가상 사설망 VPN을 통해 처참한 현장의 기록들을 전 세계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혼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서 조종한 외부의 공작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외부의 적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꺼내든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의 시민들은 더 이상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앞에는 이웃의 죽음과 정권의 폭력이 생생한 현실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이란 사태는 단순한 진압을 넘어 정보를 지키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 사이의 거대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구조.
이란에 보이지 않는 벽.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란은 이토록 처절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멈추지 않는가? 그 해답은 이 나라를 칭칭 감고 있는 기괴한 권력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란에는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신권 통치의 정점에 서 있는 최고 지도자, 그리고 그를 호위하며 국가의 모든 동맥을 장악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들은 단순히 군대가 아닙니다. 정보기관이자 거대 기업이며 국가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한 국가 안의 국가입니다. 시민들이 절망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견고한 성벽 안에서는 아무리 투표를 하고 아무리 개혁적인 인물을 지지해도 권력의 핵심은 단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은 시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선거는 단지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위대의 목소리는 이제 개혁을 넘어 전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우리의 내일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란의 진짜 비극은 한 지도자의 무능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하고 나쁜 지도자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교체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오늘날 이란의 청년들을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도미노. 이란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린다. 우리는 흔히 이란의 비극을 머나먼 중동의 국지적 소동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결코 혼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의 흔들림은 단순한 한 국가의 내통이 아니라 중동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와 이라크 내의 수많은 친이란 민병대들을 지원하며 자신들만의 거대한 세력권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이 연결고리는 이란이라는 중심축이 흔들리는 순간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중심을 잃은 무장 세력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폭주하기 시작한다면 중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의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적 개입의 수위를 극도로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가 가져올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가 어떤 괴물을 탄생시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직접적인 공포는 경제에서 옵니다. 이란은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손에 쥐고 있는 산유국입니다. 이란 내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거나 코너에 몰린 정권이 자폭에 가까운 봉쇄 작전을 선택한다면 국제 유가는 즉각적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모든 공산품의 가격이 뒤따라 오르며 가뜩이나 취약해진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란의 거리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은 곧 전 세계 서민들의 가계부를 위협하는 실체적인 위기로 다가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진영은 강력한 추가 제재를 통해 정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란은 우리에게 손을 대는 순간 중동의 미군 기지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극단적인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안전피는 이미 뽑혔습니다. 이란 사태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 속에는 인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록, 새 갈래의 길과 시대의 선언.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함선은 거센 폭풍우 속에서 세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공포의 길입니다. 정권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해 모든 저항을 잠재우고 공포 정치를 통해 단기적인 안정을 되찾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을 잃은 정권은 오직 총국 끝에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결국 이란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중동의 북한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붕괴를 늦출 수는 있겠으나 내부의 불만은 더 거대한 마그마가 되어 언젠가 더 참혹한 폭발을 예고하게 될 뿐입니다. 두 번째 길은 타협의 길입니다. 거센 민심에 밀린 정권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수정과 일부 인권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히잡 단속을 멈추고 인터넷 통제를 풀며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를 통해 체제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분노의 파도를 넘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체제의 전복을 목격한 청년 세대가 이러한 미봉책에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번 깨어난 자유의 의지는 적당한 양보만으로 다시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불확실한 혁명의 완성입니다. 내부 권력층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군대가 시민의 편에 서며 수십 년간 이어진 신정체제가 무너지는 시나리오입니다.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의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기회가 오겠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공백을 노린 내전의 위험과 분열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이 길의 끝에 진정한 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란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저 외침은 단지 한 나라의 배고픈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낡은 과거의 유령 속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새로운 시대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종교와 이념이 인간의 존엄을 압도할 때 인간은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지를 이란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고 국민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슴을 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더 간절한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란은 과연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전 세계는 지금 숨을 죽인 채 이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장식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오늘이 곧 중동의 내일이며 우리 모두의 인권과 정의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